자, 제2절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입니다. 자, 이쪽도 출제가 잘 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사법경찰관입니다. 자, 사법경찰관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서는 첫 번째 고소인 등의 이의 신청이 있는데요. 자, 245조 7입니다. 자, 1항 체크하시고 출제가 잘 됩니다. 자, 245조 6. 자, 밑줄 그시고 이게 뭡니까? 우리 전 시간에 배웠는데 혐의 없다고 해서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자, 이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한 관서회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자, 소속 관서회장입니다. 밑줄 그시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2022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고발인을 뺐어요. 고발인 제외다 밑줄 쫙 그시고 포함된다 하면 틀립니다. 여기 색깔 칠하겠습니다. 출제가 아주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고발인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고발인은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 할지라도 관서회장에게 이의 신청권이 없다는 것이죠. 자, 2항. 자, 사법경찰관이 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입니다.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고 그 처리 결과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를 해 주어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 검사에 의한 규제 제도 나와 있죠. 재수사 요청권. 다 앞에서 했던 거라니까요. 자, 이 검사는 그랬습니다. 자, 앞에서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했기 때문에 검사가 이 사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검사가 보니까 자, 이 2호의 경우에 있어서 2호가 뭐라고요? 그치, 경찰이 혐의 없다고 판단되어서 불송치한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검사가 보니까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하는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해서 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그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재량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검사가 보니까 이거 요청해야 되겠거든요. 그렇게 판단에 대해서 경찰에게 요청이 들어가면 경찰이 그 요청이 있을 때는 사건을 재수사해야만 합니다. 이때는 의무적이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 수사준칙 규정인데 검사는 245조의 8에 따라 그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이 앞에 위에 있는 조문입니다. 자, 그 조문에 따라 경찰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동그라미 앞에서 다 했던 거라 그랬습니다. 자, 됐고. 자, 일단 끊고요. 자, 다음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90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지난 후라 할지라도 재수사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명백히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그쵸? 그 다음에 증거 등이 허위, 위조, 변조 등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있을 때, 그때는 90일이 넘어도 재수사 요청이 가능하다. 두 가지 것도 알아두시고. 자, 밑에 거 수사준칙 규정 읽어보시고. 자, 다음 가면 송치 요구권 나와 있죠. 역시 이것도 수사준칙에 나와 있는데 자, 경찰이 재수사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는 다음 구분에 따라 처리를 한다. 1호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서류, 증거물을 송부하면 됩니다. 두 번째, 기존에 재수사 해보니까 기존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한다 라고 할 때는 역시 결과서에 그 내용과 이유를 적어서 구체적으로 적어서 검사에게 통보해 주면 됩니다. 요 2호 같은 경우 나와 있죠. 밑에 2항 보시면 요 2호의 경우에는 재수사 결과를 통보한 사건에 대해서 자, 다시 X, 다시 재수사 요청 안 돼요. 송치 요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일단 끊고요. 언제나 그렇다 하면 틀립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리에 위반되거나 밑에 명백히 채증 법칙에 위반되거나 오류가 있어서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위법 부당이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그때는 30일 동그라미 내에 또다시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때 예외라는 거, 원칙이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숫자, 90, 여기 30일이죠? 30일. 페이지 가서, 여기 90일 있었고, 자, 그런 것 좀 알아두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검사입니다. 자, 검사,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이라고 해서 세 가지 배울 겁니다. 첫 번째가 검찰 항고 나와 있고요. 다음 페이지 가면 재정 신청이 나와 있고, 그 다음 페이지 가면 헌법소원 나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배울 텐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기 있죠? 재정 신청이 제일 중요합니다. 양도 많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검찰 항고를 볼게요. 자,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 기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고발인은 그 검사가 소속된 고등검찰청 검사장입니다. 그쵸? 고등검찰청입니다. 에게 그 시정을 구하는 제도를 검찰 항고라고 합니다. 자, 페이지 한번 가보죠. 경찰은 어땠어요? 경찰은? 자, 경찰이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소속 관서의 장입니다. 그쵸? CF, 지방경찰청장 아닙니다. 청장이 아니다. 그쵸? 소속 관서의 장이라 그랬어요. 관서. 그러니까 경찰서장이라고요. 자, 그래서 검사와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고등검찰청입니다. 지방검찰청이 아니고 고등검찰청입니다. 에게 시정을 구한다. 자, 그랬어요. 자, 나머지 거 읽어보시고. 재항고는 항고를 한 번 더 한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대검찰청에 있는 검찰청장에게 총장에게 시정을 구하는 제도를 재항고라고 합니다. 자, 대상을 보시게 되면 불기소 처분을 한 부분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체크하시고 불기소입니다. 불기소. 이 불기소에는 종류가 많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2번입니다. 협의의 불기소 기출됐거든요. 여기에는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전 시간에 다 배웠던 것이고요. 기소유예,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전부 다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된다. 15년도 경감부에 나왔던 거예요. 다 된다. 근데 안 되는 게 있는데 이게 안 되죠. 공소 취소. 공소는 기소했잖아요. 불기소한 것이 대상은 불기소가 대상이지 공소는 기소한 건데 그럼 불기소가 아니죠. 그래서 공소한 것을 취소하는 것은 대상이 안 돼요. 공소 취소는 대상이 되질 않는다. 타관 성취. 타 부채를 넘겼다니까요. 타관에 성취한 것이지 불기소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 그래서 이것도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약식명령 청구는 기소한 거잖아. 그렇죠? 이것도 기소이기 때문에 이것도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 기출된 적 있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됐고 항고권자나 재항고권자 보면 항고권자는 말씀드렸듯이 고소고발인입니다. 고소고발입니다. 뭐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 안 돼요. 이런 사람은 뒤에서 배우는 헌법소원 청구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검찰항고 청구권자는 아닙니다. 자, 피의자 아닙니다. 제3자도 아니고요. 재항고 같은 경우에는 항고한 고발인만 됩니다. 재정 신청이 가능한 자는 여기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항고한 고발인만 된다. 고소인은 이것은 다음 시간에 배우는 재정 신청권자는 되지만 재항고권자는 되지를 않습니다.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자,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 A라는 자가 있어요. 경찰서에 또는 지구대, 그쵸? 이쪽에 고소나 고발하겠죠? 고소나 고발을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 불러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라 하죠. 그쵸? 근데 그러면 경찰서에서 사건을 수사를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사건을 수사했다고 해서 혐의가 인정이 되면 혐의가 인정이 되면 사건을 검찰로 넘기잖아요.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합니다. 송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지검에 있는 검사가 관할법원이죠. 지방법원에 기소를 해야 되는데 기소를 안 합니다. 그게 불기소라는 거야. 불기소를 하면 누가 억울해해요? 누가 억울해하나? 경찰이 억울해하나? 아니지, 이 사람이 제일 억울해하지. 그치? 고소고발인 저놈을 형사처벌해달라고 지금 경찰에게 수사를 맡겼잖아요. 근데 검사가 불기소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이 제일 억울해할 거예요. 그래서 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기 위해서 이 지방검찰청 검사가 근무하는 상급기관 있잖아요. 상급기관. 그것이 고등검찰청입니다.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검사장이 고등검찰청이 상급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상급기관입니다. 그래서 요 A라는 사람이 즉 고소고발인이 이 사람이 이 지방검찰청 검사가 근무하는 상급청 이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뭐를 한다? 여기 나와 있는 검찰 항고를 한단 말이에요. 검찰 항고를. 됐어요? 됐어요. 이것을 항고라 그래. 항고. 검찰 항고를 제기를 한다. 검찰 항고 제기권자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다. 이란 말입니다. 됐죠? 자, 다음 페이지 가보면 자, 이 자세한 내용은 검찰청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읽어보면 자,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했잖아요. 그랬다면 그 부분에 불복하는 고소고발인은 그 검사가 소속한 밑에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그쵸? 고등이라 했습니다. 지방이 아니고요.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아니고 고등검찰청입니다. 항고할 수 있다. 이때 해당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이 되면 왜? 이 고소고발인이 항고 제기했다는 것을 이 담당 검사가 알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가 뭘 잘못했지라고 다시 한번 뒤돌아볼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아하, 내가 잘못한 게 맞네. 그래서 이 항고가 이유가 있네. 라고 하면 이 검사가 이 불기소했던 것을 다시 경정, 올바르게 고친다 이런 말입니다. 올바르게 고친다는 말은 기소한다는 얘기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됐고. 자, 사망. 제1항에 항고를 한 자. 그게 누구야? 고소고발인이지. 고소고발인. 자, 이 자는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로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 다시 한번 요 항고 한 자가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 그치? 항고 제기했는데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또는 항고를 했는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어디다가 그 고검을 거쳐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를 할 수 있다. 재항고를 할 수 있다. 근데 이 재항고를 할 수 있다 했는데 요 재항고 할 수 있는 자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라 했습니다.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면 뒤에서 보겠지만 그것이 이제 고소인하고 고발인인데 고발인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됩니다. 일부 고발인만 돼. 그러니까 요 고소인하고 일부 고발인은 재정신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사람은 빠집니다. 그러면 요 항고할 수 있는 사람은 나머지 고발인 말하는 거지. 나머지 고발인만 되고 고소인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요것이 이제 재항고권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사망이 뭐냐면 재항고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항이 뭐냐면 이제 항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앞 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자, 여기까지는 항고였잖아요. 근데 조문에서 보았듯이
항고를 제기했는데 항고가 기각됩니다. 또는 항고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을 때에도 3개월이 지나게 되면 항고를 했는데 아무런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뭐 말이 없어. 그래서 그랬다면 3개월이 지나서 대검찰청에 있는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을 가보면 여기가 대검찰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검찰청.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검찰총장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를 거쳐 고등검찰청을 거쳐가지고 대검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뭐다? 이게 재항고다. 재항고 할 수 있는 것은 말씀드렸지? 항고를 제기했는데 이 항고가 기각되거나 또는 항고를 제기했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어. 그랬다면 3개월이 지나서 대검에다가 재항고 제기할 수 있다. 그쵸? 요 재항고 제기할 수 있을 때 이건 누가 된다? 일부 고발인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지 고소인은 안 된다. 그리고 일부 고발인도 안 됩니다. 그렇죠? 나머지 일부 고발인만 됩니다. 나머지만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자, 1항의 항고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해야만 됩니다. 30일 알아두시고 자, 3항의 재항고는 4항에서는 항고였고 5항에서는 재항고였습니다. 두 개 묶어볼게요. 3항의 재항고는 항고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항고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날로부터인데 그때부터 언제까지? 그때부터 30일까지입니다. 30일 내에 제기하면 된다. 다시 한번 항고 기각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그리고 3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30일 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다시 한번 숫자를 암기를 해두시면 됩니다. 전부 다 한 달 줍니다. 됐고 나머지 6항, 7항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합니다.